안녕하세요. 오늘 저랑 같이 아주 특별한 곳으로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요. 바로 한국에 숨겨진 유교 역사를 품고 있는 곳, 익산의 함열한교입니다. 자, 여기가 왜 특별하냐면요. 평소에는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과연 이 문 뒤에는 어떤 보물 같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탐험을 시작해 볼까요? 이 함열향교가 왜 숨겨진 유교의 보물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역사부터 들여다봐야겠죠? 혹시 향교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조선시대의 공립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에서 지방에 세운 교육기관이죠. 와, 이 함열양교의 역사가 무려 600년이나 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1437년에 처음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지는 아픔을 겪었고요. 그러다 영조 때 다시 지어졌다가 1831년에 마침내 지금 이 자리에 터를 잡게 된 거죠. 정말 수많은 전쟁과 변화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온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화면에 숫자 4가 보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퀴즈 같네요. 이게 바로 익산 지역에 있는 향교의 숫자입니다. 함열향교 말고도 익산, 묘산, 용안향교까지 이렇게 총 4곳이나 있다는 건데요. 와, 이것만 봐도 당시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유교 문화의 중심지였는지 바로 감이 오시죠? 자, 이제 문을 지나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럼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바로 옛날 유생들의 배움터입니다. 지금부터 향교의 기본 구조를 따라서 마치 우리가 직접 걷는 것처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향교를 제대로 보려면 꼭 알아야 할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전학후묘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앞에는 배우는 공간, 즉 전학, 뒤에는 제사 지내는 공간, 후묘를 둔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간을 앞에, 돌아가신 성현들을 모시는 신성한 공간을 뒤에, 이 원리만 딱 기억하시면 향교의 모든 건물 배치가 한눈에 쏙 들어오실 겁니다. 자, 그럼 전학, 즉 배우는 공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크게 3군데로 나뉘어요. 먼저 메인 강의실인 명륜당이 있고요. 그리고 양옆으로 학생들이 기숙사로 쓰던 동제와 서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함열양교는 다른 양교보다 유독 이 기숙사, 그러니까 동제와 서재가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이게 뭘 뜻하겠어요? 바로 당시 이곳이 얼마나 잘 나가던 교육 컵이었는지, 심지어 먼 지방에서도 학생들이 유학 올 정도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유생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이 배움의 공간을 지나서 이제 조금 더 안쪽으로, 더 조용하고 성스러운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향교의 심장부, 바로 성현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대성전. 이름부터가 뭔가 대단하죠? 공자님을 비롯한 위대한 성현들의 위패를 모신 곳인데요. 향교의 정신적인 중심, 그야말로 심장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 자체가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 대성전문은 평소에는 굳게 닫혀 있거든요. 그럼 언제 열리냐? 딱 1년에 2번, 봄하고 가을에 열리는 석전대제라는 제사 때만 열립니다. 놀라운 건 이 전통 제례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함열향교가 그냥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 진짜 살아 숨쉬는 역사의 현장이 되는 거죠. 생각만 해도 정말 멋지지 않나요? 네, 지금까지는 향교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구조를 살펴봤어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다른 곳에는 없는 오직 함열향교만이 가진 아주 특별한 매력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곳 함열향교에는요, 전국 다른 향교에서는 진짜 찾아보기 힘든 아주 희귀한 특징이 2가지나 숨어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정답은 바로 공자의 초상화를 모신 영소전이라는 건물과 향교 안에 있는 오래된 우물입니다. 네? 이게 왜 그렇게 특별하냐고요? 이 2가지가 바로 함열향교를 유니크하게 만드는 핵심이거든요.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죠. 자, 첫 번째 보물, 영소전입니다. 보통 향교에는 공자의 위패, 그러니까 이름을 쓴 나무판을 모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공자의 얼굴이 그려진 초상화, 영정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심지어 이 그림은 학자 남궁경이 청나라에서 직접 구해온 아주 귀한 거라고 해요. 이 그림 하나만을 위해서
영소전이라는 건물을 따로 지었을 정도니 이 향교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 우물입니다. 아마 우물이 뭐 그렇게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하지만요. 향교처럼 신성하게 여기는 공간 안에는 우물을 파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이례적인 거예요. 물론 제사 준비나 생활에 필요한 물을 바로 쓸 수 있다는 실용적인 의미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죠. 맑은 물이 생징하는 선비의 청렴함, 순수함, 뭐 그런 정신적인 가치까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향교 담장안을 샅샅이 살펴봤는데요. 함열향교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야를 확 넓혀서 담장 너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함열향교는요, 외딴 섬처럼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옆마을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하나의 커다란 그림을 완성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의 조각들이 바로 옆에 흩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향교 바로 옆에는 국가 등록 문화재인 함라마을 옛담장이 이렇게 쫙 이어져 있고요. 그 너머에는 함라 삼부자십이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고택들이 있어요. 옛날에 향교에서 공부하던 유생들이 그리고 마을에 살던 양반들이 이 길을 서로 오갔을 거 아니에요? 상상이 되시죠? 이렇게 향교와 마을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의 살아있는 공동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익산 함열에 가실 기회가 생긴다면 제가 완벽한 여행 코스를 짜드릴게요. 일단 함열향교에서 시작해서 역사의 깊이를 느껴보시고요. 그 다음엔 이 옛 담장을 따라서 천천히 걸어보세요. 마을의 고즈넉한 분위기에 푹 빠지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부자집에 들러서 그 시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엿보는 거죠. 완벽한 시간여행 코스, 맞죠? 네, 이렇게 함열량교는 6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문을 열어본 이곳처럼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굳게 닫힌 문 너머의 이야기들이 정말 많지 않을까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이런 궁금증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